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지금 글을 썼는데요. 이분이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공격한다.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공격한다. 이재명은 말할 때마다 시진핑의 목소리만 나온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대변자 같다 이런 말이죠. 2026년 5월 27일자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은 캐나다 그 정치학자인데 아주 글을 또 많이 쓰는 그런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서투르게 선언했다. 안타깝게도 이재명이 미국의 현재 한미동맹에 대해 말로만 때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한국과 미국 간의 역사적 관계가 극적으로 심식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말로만 때우고 있다. 아직 한미동맹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관계가 극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이제 반미 이데올로기와 중국 정치의 열린 통로가 되고 말았다. 이재명은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이래로 열렬한 반미 정치인으로 남아있다. 반미 정치인. 2021년 그는 주한미군 전원을 점령군이라 불렀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유지한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비난한 적도 있다. 같은 해 이재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7일 협력자들이 미국의 점령군과 협력하여 동일한 통치구조를 유지했다. 식민지 시절과 동일한 통치구조를 유지했다. 우리는 깨끗한 출발로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다. 우리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그들은 오늘까지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지. 마치 미국이 일본을 도왔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는 거지. 완전히 반미적인 거죠.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저버렸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가 기밀인 북한 핵시설을 공개적으로 식별하는 바람에 한국과의 중요한 정보 공유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정보 공유 중단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정동영이가 뻘짓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는 최근 오산 공군기지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을 감행하여 미 공군의 U2 정찰기에 대한 기밀 데이터와 정보를 부당하게 압수했다. 또한 이재명은 중동에 전개된 미국의 에픽 퓨리 작전 지원을 거부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란에 원조를 보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의 수치스러운 구조적 불응을 거듭 비난하면서 한국의 임무에 동참하라고 훈계했다.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미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박해해왔다. 예를 들어 메타나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과 같은 업계의 거물들이 이재명 정권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고 근거 없는 공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심지어 1980년 봉기를 폄훼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는 이유로 현대 미국 문화의 상징 중 하나인 스타벅스를 처벌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람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냉혹한 대우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점을 규탄했다. 최근 50명 이상의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중국과 유대 관계를 격렬히 비난하며 이러한 긴밀한 동맹의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재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공개적으로 구애하며 한국을 베이징의 국가 이익을 위한 저장소로 탈바꿈시켜버렸다. 그는 저속한 친중 정책을 열렬히 수행했으며 그의 행정부는 반중 또는 반공 담론을 처벌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2025년 선거는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해외 개입 의혹으로 얼룩져 버렸다. 모스탄 전 미국 세계형사 사국대사는 최근 한국이 이제 헌법적 무결성과 국민의 뜻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우리가 알던 한국은 사라지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이재명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끊으려 하는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중국은 한미 관계를 끊으려 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한 가닥밖에 안 남았다. 그만큼 한미 관계가 위태롭다. 이재명은 최근 한국의 태보한 상태와 훼손된 한미 관계를 위장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환심을 사려고 시도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재명이 입을 열 때마다 시진핑의 목소리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목소리를 열면 그게 시진핑 목소리야. 시진핑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겉으로는 환심을 살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진핑 편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 윌리엄 바클리라는 사람인데요.
수상 경력이 있는 정치학자자 캐나다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농객입니다.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글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이고 칼럼니스트라는 사람이 지금 이걸 워싱턴 타임스에 쓴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워싱턴 타임스에 쓴 거 이게 중요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캐나다 정치학자가 워싱턴 타임스에다가 이재명이 한미 동맹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글을 썼고 이재명이 시진핑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이 겉으로는 트럼프에게는 직접적으로는 공격을 안 하지만 대신 트럼프의 동맹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를 갖다가 체포를 하려니 그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재명의 본 마음이죠. 이란이 우리 배를 때리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가 때렸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란에 대해서 말이죠. 무슨 뭐 인도적 지원 어쩌고 하면서 돈을 갖다 주고 말이죠. 특사를 보내고 어쩌고 하더니 말이죠. 이란한테 우리 배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미사일 2방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입으로 지금 X의 이재명은 왜 글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이 미국의 개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도 미국에 반미하는 사람이니까 이란하고 이재명 간에는 어떤 유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윌리엄 바클레의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전국을 찌르는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이재명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윌리엄 바클레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한 이런 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여러분들이 이 글이, 이 영상이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공유 주시고 그리고 강신업 TV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기다리겠습니다. 강신업 TV는 말이죠. 이와 같이 세계적인 어떤 좋은 글들 그리고 X에 올라오는 글들 그리고 이재명이 어떻게 지금 외국에 비치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영상이 이런 글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저번에도 말이죠. 비슷한 글을 썼는데 워싱턴 타임스가 이런 글을 실어줬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 워싱턴 타임스도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반미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좌파나 우파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만큼 지금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는 인식을 미국 측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50명의 국회의원이 말이죠. 쿠팡 사태에 대해서 아주 우리 한국이 쿠팡을 갖다가 소위 그 차별 대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스타벅스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 이런 글들이 워싱턴 타임스에 실렸다는 것은 이재명으로서는 발칵해야 될 일입니다.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